제가 쉐어하우스에서 살았던 이유는 제가 지내면서 느꼈던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는 난파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밥을 먹는 동안 한 3명의 남성분이 제 앞에 창문 유리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자기 거기 들어가도 되냐고. 일본에 살면서 총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뷰뷰입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서의 3개월 살이를 끝내고 한국으로 막 돌아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홀로 일본을 갔다 온 게 아니라 관광 비자로 다녀왔기 때문에 최대 3개월 일본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일본에 살면서 일본에서 느꼈던 좋았던 점, 신기했던 점, 쉐어하우스의 장단점이라던가 3개월 동안 제 일본어 실력의 변화는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3개월간 총 쓴 금액은 얼마일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도쿄 신주쿠에 있는 쉐어하우스에서 3개월 동안 지냈어요. 제가 쉐어하우스에서 살았던 이유는 첫 번째, 가장 저렴해서였어요. 사실 그 장점만 보고 쉐어하우스에 들어간 거였는데 제가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쉐어하우스가 저랑 정말 잘 맞더라고요. 밖으로 한 번도 안 나가서 우울했던 날이어도 식사를 하거나 뭐 잠깐 지나다니면서 사람들 마주치는 게 저한테는 좀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랑 점점 친해지다 보니까 쉐어하우스 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카페 가서 공부도 했었고요. 곧 한국 돌아가는 날이 다가와가지고 송별회도 다 같이 했었고, 비행기가 아침 비행기라 되게 일찍 집을 나왔어야 했는데 그때 다들 일어나셔가지고 저한테 배웅을 해주시더라고요. 바이바이. 정말 감동이었달까? 진짜 이런 점들이 제가 일본에 살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는 회사나 사이트에서 더 검색을 해보고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쉐어하우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저랑 반대되는 성격이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방이든 욕실이든 전부 다 공용이다 보니까 나만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식사를 하러 나왔는데 이제 그 타이밍에 다른 사람과 같이 먹게 돼가지고 스몰 토크를 하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막 정해진 시간에 씻어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면 못 쓰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불편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성향을 보고 쉐어하우스의 장단점을 잘 생각해가지고 쉐어하우스에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는 게 나을지 한번 잘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신기했던 점 하나를 꼽자고 하면 교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도쿄에만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대중교통으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는 도보로도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쿄 살면서 정말 많이 걸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많이 걸어 다닌다가 있지만 그게 또 오히려 장점으로는 많이 걸어 다녀서 살이 빠진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엔화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있는 그런 메리트인 거지, 한국에 비해서 와 이거 진짜 싸다 라고 느껴지는 물건은 따로 없었어요. 그냥 한국이랑 비슷한 느낌? 근데 제가 지내면서 느꼈던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는 옷이었습니다. 옷이 진짜 비싸요. 막 엄청 싼 매장을 굳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면 일반 매장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옷 한 벌에 10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자라나 H&M 같은 그런 브랜드 있는 곳이 훨씬 더 싸거나 아니면 주로 인터넷으로 옷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비싼 거,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교통편이었습니다. 뭐 택시는 물론이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은 같은 JR선이 아니라면 환승할 때 추가 비용을 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버스도 추가 비용을 내야 하고, 그래서 어디 한번 놀러 간다고 하면 보통 한 300엔에서 많으면 500엔까지 하루에 깨졌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좁은 골목으로 잘못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후진을 천천히 하시면서 나오는데 후진하는 데만 사실 600엔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일본은 교통편이 비싸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광객을 특정으로 한 이 체인 음식점들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보통 한 2,000엔에서 3,000엔 정도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요시노야 같은 규동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도 괜찮은데 규동이 500엔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런 규동 체인점 집들은 항상 아저씨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저는 자주 가서 먹었어요. 음식 같은 경우는 엄청 막 비싸다, 싸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문화에 있어서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장점으로는 일본 분들이 되게 친절하셔요. 이제 저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일본어로 말하는 게 좀 많이 서툴잖아요. 보통 서비스 직종에 있는 분들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뭔가 얘기를 하려고 팝하고 이렇게 꺼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기다려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혼자 여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했고 이게 다시 일본에 놀러 가고 싶다라는 그런 계기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반대로 신기했던 점이라면 이거를 사실 문화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는 난파 문화라는 게 있어요. 난파 문화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이제 헌팅 같은 건데 한국에서는 자기 이상형이 지나간다? 정말 번호 따고 싶다 싶어서 가서 이렇게 따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일본의 난파는 뭐냐면 길에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배치가 돼요. 그리고 지나가는 여성이 있으면 이렇게 난파를 물어보시고 그냥 지나가시고 또 다음 여자한테 물어보시고 그러다 제가 지나가면 또 저한테 물어보시고 약간 야생의 남자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포켓몬스터 게임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좀 신기했어요. 아, 그리고 한 번은 창가 쪽에 있는 곳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밥을 먹는 동안 한 3명의 남성분이 제 앞에 창문 유리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자기 거기 들어가도 되냐고 그러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양심상 히라가나만 외우고 가자라고 해서 히라가나만 후딱 외우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이는데 이게 자기 전에 한 번씩 보면서 자려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심지어 찔려가지고 수정 테이프로 붙여놨어. 정말 저는 일본 가기 전에 보통 사람들처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센까지만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번역기를 들고 다니면서 번역기로 이렇게 닥치고 이미지 보여드리고 막 그러고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쉐어하우스에 계신 사람들이랑 식당 점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 일본어 정도는 좀 들리게 됐고요. 문법이 맞진 않겠지만 번역기 없이 일본어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제가 일본에 와서 또 공부를 막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랑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랄까? 일본어 못한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뭐 식당 갔을 때 영어 메뉴판도 없는 진짜 로컬 일본 식당이다 이러면 그냥 팍하고 이미지 번역기 돌려서 아 이거구나 하고 그냥 시키고 코레 히토치 코레 시토치 오네가시마스 막 이러고 지냈었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해하실 듯한 비용 문제입니다.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17만 엔을 썼고요. 이게 하나로 한 156만 원 정도 썼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편도로 끊어놔가지고 왕복으로 비행기 가격은 43만 3천 원을 썼고요. 이제 이 가격을 제외하고 일본에서 나갔던 비용을 다 계산해보니 이렇게 3달 동안 식비랑 생활비, 사고 싶었던 화장품들, 궁금한 화장품들 여러 개 사면서 봤더니 500만 원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그렇게 일본에 살면서 총 7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제가 그날 뭘 썼는지 전부 다 영수증을 붙여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뭘 먹을 때 돈 아끼면서 먹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적게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적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일본 3개월 살이가 끝났습니다. 실감이 안 나는데 지금 아니면 사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아볼 경험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떠나버린 여행이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원동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소중한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다시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서 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 이후로 일본 3개월 살이의 브이로그가 조금씩 올라갈 건데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브이로그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